창립기념 정책토론회 첫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한반도 평화경제회의를 기획할 때 두 가지는 확실하게 하자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난제 토론회,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 정책을 통해서 평화 번영을 만들 수 있는 그 정책을 생산하자. 그래서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정책들 말고 누구도 함부로 못 풀었던 그 난제들 중심으로 정책 토론회를 만들어가자. 오늘 그 첫 번째 난제 토론회 첫 번째입니다. 종전평화협정 체결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에게 계속 하라 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는, 법은, 미국은, 언론은 어떻게 만날 것인가와 관련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입니다. 두 번째, 국가원법 문제.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180석 넘어가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국가원법 문제 감히 말도 못 꺼내는 이 분위기 속에서 그 난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그 분야를 실제로 다뤘던 분들이 이 난제를 어떻게 프로세스를 통해서 풀어갈 것인가. 그런 토론들을 매월 하나씩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제안을 하고 입법 과정이 있다면 국회에 제출을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바꿔가겠다는 것이 바로 정책 토론회, 난제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창립 기념식에 맞추어 가지고 최근에 한반도 평화의 위기, 단순한 위기가 아닌 구조적 위기에 있는 이 한반도 평화의 위기, 그 본질을 먼저 인식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들을 이 자리에서 같이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최초의 첫 창립 기념 정책 토론회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한반도 평화 위기의 본질과 실정적 해법이란 주제입니다. 당면에서 저는 지금 하루 이 매일매일이 정책 실패의 매일매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있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그냥 6월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에 갑자기 폭파된 것이 아니라 4.27과 9.19가 실천되지 못했던 2년의 시간들에 응축된 결과로서 폭파된 것이다. 2년의 위기가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함께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해법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기본 발제로서 인식의 공유입니다. 기본인식, 남북미 국가전략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 가지, 북측은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고 싶습니다. 종전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싶어합니다. 종전평화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일관된 의지를 가진 북측의 의도가 미국의 한반도 분단체 유지 전략과 충돌되고 있는 지점, 이것이죠. 일단은 북측은 조선노동당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일관되게 종전평화협정을 통한 실질적인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조입니다. 국가 전략이죠. 트럼프 대통령 상황인식은 굉장히 기존 역대 미국 대통령 인식과는 좀 많이 다르죠.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한반도 분단체 유지 전략에 혈안이 되어 있는 네오콘들을 넘어갈 수 있는가? 현재로서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국내 정책 역학관계 속에서 여전히 전통적인 대한반도 분단체 유지 전략에 매진하고 있는 미국의 모습, 이 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베를린선을 가져와 봤습니다. 오직 평화, 비핵화, 종전, 평화협정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불평등 한미관계 속에서 대북 정책의 독자적 자율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 미국을 못 넘어가고 있다는 것들, 이 3자의 역학관계가 현재 위기라고 저는 봅니다. 2년 동안 우리는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평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했던 판문점 선언의 그 감동들, 이 감동들이 지금은 위기가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시대를 있음을 8천만 개로의 전세금속 천명한다. 언제적 이야기인지 이미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면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 원칙을 확인, 모든 합의들은 철저히 이행하겠다라고 양 정상이 판문점에서 4월 27일 함께 읽었던 문장입니다. 저 문장이 지금
우리에게 북측은 저것을 가지고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실천하지 못했다. 귀측은 무엇을 했는가? 미국의 속박의 그늘에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분노가 현재 이 파국의 원인입니다. 우리 정부의 인식의 오류 한계가 자명합니다. 6.1 싱가포르 합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이 싱가포르 합의는 현재 위기의 단초입니다. 미국은 북의 안전을 보장한다. 전쟁 중에 있는 북미가 미국이 최초로 미국 대통령이 북에게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거기에 상응해서 북측은 한번더 비핵화에 나서겠다고 얘기했었죠.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해줬죠. 세 번째, 판문점 선언의 핵심이었던 한반도의 종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약속을 해줬습니다. 이 엄청난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 그것이 현재 위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 파국적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9.19 평양선언까지 갔었죠. 사실은 싱가포르 합의 이후에 북측 훈계리 핵심적 폐기 이후에 주한미군 유해 송환과 같은 상호 신뢰 구축의 과정에 들어갔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약속했던 종전 평화협정의 약속들을 7월에도 8월에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교착 국면이 왔죠. 북측은 발끈했습니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 큰 딜을 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일정 정도 종전 평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 그런데 네오콘들의 반대가 너무 심하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더 과감한 양보를 함으로써 그 양보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평화에 나설 수 있도록 네오콘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좀 내달라. 바로 어마어마한 양보를 받았죠. 영변 핵시설 연구안전 폐기와 동창리 ICBM 엔진 시험장 연구안전 폐기를 약속받았죠. 그리고 능라도 5.1 경기에서 엄청난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문장 한 문장 참 감동적인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 능라도 15만 시민들 앞에서 했던 그 연설문의 내용들이 불과 채 2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2020년 6.25 70주년 기념사에서는 참혹할 정도로 스탠스가 완벽히 다릅니다. 그것이 전 정책 실패라고 봅니다. 이 엄청났던 감동들이 지금 북측은 분노로 돌변했습니다. 이 인식의 정확한 인식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왜 저럴까? 왜 분노할까? 우리에게 지난 2년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합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미 워킹그룹이 포박이 됐죠. 잃어버린 5개월, 남북관계 퇴보와 실종. 이 시기 북측은 일관되게 4.27과 9.19를 실천하자고 그랬습니다. 자꾸 제재의 틀에 갇히지 말고 한미동맹 이야기하지 말고 비핵화 이야기하지 말고 실천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실천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모든 합의들을 2차 북미 정상회담 뒤로 다 밀어버렸죠. 그 시간 결국 2.28 하노이 회담에서 노딜로 다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한 가지 참조할 게 있습니다. 4.27과 9.19를 실천했던 4.27과 9.19를 합의했던 북측은 2019년을 어떤 해로 상정하고 있었는가? 북측은 2019년을 어떻게 보내고 싶었는지 2019년 1월 1일 북측의 신년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2019년 한 해를 역사적인 북남 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고 2056만의 결의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선포를 했습니다. 2019년을 저렇게 바꿔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4.27과 9.19는 한 발짝도 못 나갔습니다. 그 엄청난 분노가 결국 화근이 되었습니다.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남북간 개선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했었습니다. 북미 회담에 의지가 있지만 미국이 나설 것 같지 않다. 남북이 잘 풀면 된다라고 분명히 북측은 2019년 1월 신년사에서 한 해를 전망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28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에 북미 관계는 사라지고 우리는 한 발짝도 못 움직였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들이었죠. 결국 노딜 이후에 연말까지 기다리겠다 그랬지만은 미국은 연말까지 아무런 새로운 셈법, 즉 대북 적대를 내려놓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측은 다시
조선노동당 당 중앙이 전원회의를 3박 4일간 열고 2019년 12월 연말에 새로운 국가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면 돌파전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은 상수다. 미국은 대한반도 분단체제 유지 전략을 바꾸지 않는다. 그것을 상수로 두고 정면 돌파하자. 자유주의 강국 건설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정치적 군사력 테스트를 통해서 돌파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위기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을 이미 북측은 2019년 12월 말에 전략적으로 국가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 현재의 위기가 있다라고 봅니다.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다. 조미 대결은 자력 경쟁과 제재 대결로 압축된다. 경제 건설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지는 않겠다. 무적의 군사력 보유 계속 강화하겠다. 국가 자주권 안전보장형 공세적 조치를 취할 때 대한 강령적 과업을 제시했다. 그리고 지켜주는 상대방도 없는 약속 4.27 9.19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 돌파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2019년 12월 연말에 이 노동당 전원의 결정서를 두 번, 세 번 읽어보면 올 한 해가 얼마나 파국적 위기로 갈 것인지를 다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도 정책적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가 목표하게 될 것이다. 저는 7월, 8월 자칫 잘못 이 정세가 관리되면 엄중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될 것이다. 그것은 한반도를 상징한 위기가 아니라 미국 본토를 상징하는 새로운 무기 체계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시기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절박한 심정으로 정세인식을 하고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여하간에 이 위기를 막아야 된다. 나이브하게 계속 팔짱 끼고 있다가는 참으로 어마무시한 위기를 그대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이런 위기의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진짜 중요하다. 지금 이 매일매일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매일매일이 정책 실패를 매일매일 만들고 있는 하루하루다. 이런 정도의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 내용들 우리는 봤습니다. 1월부터 북측은 분명히 어마어마한 경고를 합니다. 1월 6일 이야기입니다. 북남관계 개선의 기회를 망쳐놓은 장본인들, 북침합동 군사에서 천당 공격형 무장장비 끌어들인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질타합니다. 1월 10일 날 김경환 외무성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의 대화 타격에서 1년 반 동안 속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미국은 실질적인 대북 적대를 안 내려놓을 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올렸습니다. 3월 3일 날 김여정 담화입니다. 청와대의 전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위기의식을 가졌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 하는 짓거리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바보스러울까? 어마어마한 모욕이죠. 왜 저렇게 표현할까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생각해 봤다라면 현재의 파국적 위기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브하게 그냥 흘려버렸습니다. 아무런 대책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연장선에 지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 발단이 됐던 대북 전단의 문제, 발단이 됐습니다. 확실하게 결별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미 우리 다 봤던 겁니다. 북남공동 연락사무소부터 폐기해버리겠다. 즉 4.27 9.19의 상징이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판문점 선언의 합의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깨버렸습니다. 4.27과 9.19는 이미 끝났다. 이제 우리는 미국과談판을 짓겠다라는 인식이죠. 우리가 진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됩니다. 참혹한 하루였죠. 저 충격은 백두산에 두 정상이 올라서 손을 들었던 그것을 완벽히 압도하는 전 세계를 향한 퍼포먼스였습니다. 아주 고약한 북측스러운 표현 방식입니다. 저것이 파괴됐다는 이야기는 4.27, 9.19 남북관계가 결정적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 복원을 해서 진짜 지혜를 만들어내고 좀 더 과감하게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6월 24일 보류했지만 보류입니다. 보류. 군사적 행동 보류. 6월 25일 70주년 기념사를 북측도 봤을 겁니다. 체제 경쟁은 끝났다. 북한 학자 입장에서 체제 경쟁, 남과 북의 체제 경쟁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최초로 누가 했었냐면요. 김영삼 대통령이 흡수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남북의 최저경이 끝났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최초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똑같이 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북측에는. 저는 그것도 정책 실패라고 봅니다. 인식의 오류, 한계. 이것을 공유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다. 이걸 드러내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평화협은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좀 거시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존 남북미 관계에 대한 성찰을 빨리 해야 됩니다. 진짜 빨리 성찰해야 됩니다. 정부 정책의 실패, 인식 오류, 한계를 성찰해 봐야 됩니다. 미국의 비핵화, 분단 유지가 목적인 미국의 비핵화 프레임에 평화가 목적인 남북 관계의 이 평화의 프레임이 갇힌 상황이다. 거시적으로 전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부 정책이 바뀐다. 우리는 미국을 못 바꾼다. 우리를 바꿀 수 있다. 우리는 북측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우리의 정책을 바꿀 수 있다. 정책 프레임의 전환, 비핵화의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을 빨리 바꾸자. 비핵화의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 한 발짝도 못 나가. 이건 존 볼튼의 이야기인데 왜 우리 정부가 그것을 따르느냐. 비핵화도 하고 종전평화협정도 체결하고 개성공단도 재개하고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라도 하자. 비핵화의 프레임에서 빨리 평화의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 하나. 두 번째, 이제 더 이상 비핵화의 중재자 그만하자. 평화의 당사자가 되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 주체, 능동적 주체가 되자. 더 이상 촉진자, 중재자 이런 거 말고 한반도 평화의 절박한 평화의 주체, 능동적 당사자가 되자. 정부 역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중심 추계 변화가 진짜 필요하다. 한미 공조, 대북 적대 정책을 제재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의 입장에 서 있는 한미 공조, 제재의 틀에서 민족 공조, 남북 공조, 남북 관계를 중심 축으로 이제는 미국 문제를 풀어야 된다. 70년 분단 체제가 아주 관성화된 사고 속에서 한미 동맹을 중심 축으로 북한 문제를 풀려고 했던 그것은 정책 실패였다. 진짜 평화가 절박한 문제라면은 남북 관계를 중심 축으로 미국의 문제를 풀자. 이 거시적인 프레임과 기조 역할의 변화가 진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거시 대책으로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시 대책은 이제 토론자들이 많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북측의 모든 이야기는 딱 한 줄로 압축됩니다. 4.27과 9.19를 실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4.27과 9.19를 실천하라. 4.27과 9.19의 핵심인 종전평화협정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9.19의 핵심 합의 사항인 남북 간 평화경제의 핵심인 개성금강산 재개 이 문제죠. 그렇다면 우리가 4.27, 9.19 합의 실천, 종전평화협정 체결운동, 개성금강산 이 평화경제 재개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것, 평화통일 전반적인 개선 이런 많은 내용들 미시적 접근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일단 정부 정책의 거시적 프레임의 변화들이 있다라면은 미시적 대책은 진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발제들을 마치고 준비된 토론자분들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